경제적 자유 어떻게 함? 아니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잃었거든요? 이런 얘기 이제 너무 지겹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많아서 지겹던데. 근데 오늘 이 책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책 제목이 무려 돈이지만 돈돈돈 거리지 않아서 뭔가 반전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만 좋다고 느꼈을까요? 모든 게 확실해졌다. 말이 필요 없는 명저 또 구입한 책. 이런 후기가 500개가 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보도 셰퍼의 돈 부비서에서 핵심만 깔끔하게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비결. 26살의 빚더미였던 저자는 30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룹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일하지 않고도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로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저자가 주식 대박을 위한 투자 원칙 10가지를 알려줍니다. 1. 신문 기사를 무시하라. 2. 골짜기는 언제나 있다. 코스트 레버리지를 준비하라. 3. 불필요한 매매 수수료를 피하자. 적어도 5년 동안은 환매하지 말자. 4. 손익계산을 너무 자주 하지 말자. 5.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6. 펀드 매니저를 신뢰하라. 7. 규칙적으로 매수하고 시점에 연연하지 말자. 8. 고성장 시장에 투자하자. 9. 특정 펀드에 투자할 땐 상황을 기록하자. 10. 위험 분산을 잊지 마라. 최소 3개에서 5개 분산 투자를 하자. 국제적으로 분산하라.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모두 강조하는 분산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여기 1억을 투자하기로 한 민수와 영수가 있습니다. 민수는 신경 쓰기 너무 귀찮은데 하면서 몰빵을 했어요. 1억을. 7%의 수익이 났네요. 근데 영수는 나는 뭔가 책에서 많이 봤는데 한 곳에 투자하면 안 된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5군데에 투자를 했어요. 결론은 한 군데만 투자한 민수는 7%의 수익률로 7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내게 되고 나눠서 투자한 영수가 26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2천만 원이 어떤 때는 0%고 어떤 때는 16% 수익률이 다 다른데도 분산 투자다 보니까 30년 있다가 거의 한 4배 정도? 4배 정도의 수익률을 내게 되죠. 이게 모두가 강조하는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2. 제발 사람 봐가면서 물어보자.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너무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체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나는 좀 독립적인 존재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절대 휘둘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모임이나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면 집단이 만들어지니까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겠죠. 그러한 환경으로 나를 가둬 놓으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멋진 사람으로 두는 것과 더불어서 적합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처음으로 나 성공해야지 해가지고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읽었던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세일즈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일즈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나 주변에 나 영업할 거야 하면서 주변에 막 물어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물어봤는데 진짜 다 말리더라고요. 짠 것처럼.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면 진짜 못 모를 때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머리가 커진다고 하죠.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바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막 우여곡절이 많긴 많았는데 결국에는 성과도 잘 내고 잘 됐어요. 근데 이때 딱 느낀 거죠. 내가 하는 이 모든 질문의 방향이 과연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꽁냥꽁냥하는 연애를 막 하고 싶어요. 근데 맨날 남자친구랑 싸우는 이제 언니한테 물어보면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요? 이게 과연 적합한 사람한테 제가 질문을 잘 한 걸까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저는 20대 초반에 질문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질문을 내가 현명하게 잘 했는가? 정말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물어볼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에
위치한 사람인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현명하게 확인해보는 습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 될 겁니다. 3. 이게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당신의 책임감입니다. 이 책에서 인생을 살아나갈 우리 태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책임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미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But I mean, if you really asked yourself, would you be so sure if you had the choice? I can live with no responsibility whatsoever. The price I pay is that nothing matters. Or I can reverse it and everything matters. But I have to take the responsibility that's associated with that.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임을 미루는 순간 권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이 책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모든 사건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온전히 내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음식점에 갔어요. 우리가 먼저 주문을 했는데 하필 옆 테이블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음식이.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그날따라 하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루를 망쳐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오는 사건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지만 이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나의 감정으로 좌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감정들을 남 탓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넘겨져 버리게 돼버리는 거죠.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반응한 감정들의 총합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읽을 때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이런저런 막 경험들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구나. 습관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계획은 스스로 설계하든지 다른 사람이 설계해 주던 대로 살던지 두 가지 뿐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투자 원칙들을 지켜라. 그리고 주변에 멋진 사람들을 두고 함께 성장하며 모든 일에 나 스스로가 책임지는 태도로 살아라. 일하지 마라. 일만 하면 돈 벌 시간이 없다. 돈 버는 기계를 자처하지 말고 나를 위해 돈 버는 기계를 만들어라. 나를 위한 그 기계를 만들 시간을 확보하고 연구하라. 그러면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돈은 돈이 없을 때만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부비서와 함께 투자 내공이 레벨업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계속 저와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가 나만의 투자 스타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부비서 컨텐츠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같이 잘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올게요.